일상 속으로 스며들다. 이번 시간에는 맥박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자. 맥박이란 무엇일까? 말초동맥에서 혈류의 박동을 촉진하는 것이 맥박이야. 펄스. 이 펄스는 심박수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보통 1분 동안 측정을 하게 되어 있어. CO, 심박출량은 심박수 곱하기 1회 박출량으로 계산이 돼. 그리고 이 맥박은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심실수축력과 1회 박출량을 조절하게 되는데 그게 어떻게 조절이 되냐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에 의해서 조절이 되고 있어. 교감신경은 막 빠르게 심박출량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고 부교감신경은 심박출량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성인의 정상 수치, 맥박수는 몇 회인가? 분당 60회에서 100회를 정상 수치라고 보고 있고 60회 이하일 때는 느린 맥박, 브라디카디아, 서맥이라고 해요. 100회 이상일 때는 빠른 맥박, 타키카디아, 빈맥이라고 우리는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맥박의 정상과 비정상은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할까? 그 기준은 리듬 그리고 강도를 보면서 우리가 맥박이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데 이 리듬은 보통 규칙적으로 뛰어야 돼. 그리고 강도는 적당한 강도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겠지. 너무 약하거나 빠르지 않게. 그 리듬은 보면 여러 가지 리듬이 볼 수가 있어. 부정맥 많이 들어봤을 거야. 아리스미아. 박동과 쉼이 예측할 수가 없어. 일정한 양상이 없게 맥을 짚어보면 쿵쿵쿵쿵 뛰다가 한참 동안 안 뛰다가 또 쿵쿵쿵쿵 뛰는 그런 양상을 보는 것을 아리스미아, 부정맥이라고 하고 간헐맥박이라고 해서 인터미턴트 펄스를 규칙적이고 불규칙적인 맥박이 교대로 발생해.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쿵쿵쿵쿵 뛰다가도 불규칙적으로 쿵쿵 쿵 막 이런 식으로 뛰다가 다시 또 쿵쿵쿵쿵 뛰다가 뭐 아무튼 이런 양상이 반복되는 것을 간헐맥박. 그리고 맥박이 이중으로 촉지될 때는 이중맥박, 중복맥박이라고도 해요. 다음은 강도예요. 강도는 이렇게 0점에서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강도에 따라 점수를 매길 수가 있어. 맥박이 잡히지 않을 때는 0점 그리고 아주 세게 잡힐 때는 그 강도에 따라서 1, 2, 3, 4로 정의를 내렸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맥박을 측정해 봤어. 그런데 아주 약해. 잘 느껴지지 않아. 그럴 때는 쇼크나 심부전일 때 이렇게 맥이 잘 잡히지 않아. 그러면 언제 맥박이 쿵쿵 하고 빠르게 촉지될까? 동맥경화증이나 갑상선 항진증, 대동맥 역류 이런 게 있을 때는 맥박이 아주 빨리 뛰는 걸 볼 수 있어. 강하게. 그리고 우리가 맥박을 잡을 때 우리가 IVR 할 때도 그러는데 동맥을 이렇게 촉지해 봤을 때 동맥이 어떻게 해야 된다? 탱탱 우리 탱탱한 고무줄처럼 탄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 맥박을 잴 때 탄력성 또 동일성을 보는데 탄력성은 우리 정상 동맥이 쫙 곧게 뻗어 있고 탱글탱글하고 동글동글하게 탄력적이라는 걸 말하는 거고 동일성은 우리가 왼팔 오른팔 다리도 왼다리 오른다리 있잖아. 양쪽에서 촉지했을 때 같게 사정이 돼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어. 자, 그럼 맥박을 재러 가볼까? 준비, 짠! 그럼 어떻게 맥박을 잴까? 맥박을 잴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 청진기를 이용해서 맥박을 재는 거야. 어디다가? 우리 그 상완동맥 그리고 요골동맥 이러한 여러 동맥이 있거든. 그 동맥에 청진기를 이렇게 대서 콩콩콩콩 뛰는 거를 재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도플러를 이용한 방법이야. 도플러 초음파 청진기라고 하는데 이것은 방법이 이런 식으로 동맥에다가 이것을 갖다 대서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은 촉지하는 방법이지, 우리가 손으로, 간호사의 손으로 대상자의 동맥을 촉지해서 이 맥박수를 측정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맥박은 어떻게 사정해? 아무데나 촉지하면 될까? 아니죠. 짠! 촉진 가능한 동맥의 위치가 있어.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네. 측두동맥, 또 경동맥, 상완동맥, 척골, 요골, 피모랄, 또 수라동맥, 후경골동맥, 족배동맥. 머리부터 발끝까지 동맥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우리가 촉지 가능한 부위야. 그런데 이 부위들이 이렇게 많지? 우리는 주로 사용하는 부위가 있어. 혈압 잴 때 상완동맥, 요골동맥 많이 사용했었어요. 그리고 CPR 할 때 많이 보는 게 이 캐로티드 아테리, 경동맥, 그리고 유아의 경우에는 브라키알 아테리, 상완동맥을 촉지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지.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동맥의 위치를 봐야 되냐? 만약에 많이 사용하는 동맥의 위치가 측정하기 어려울 때, 그럴 때는 다른 동맥의 위치에서 측정을 해야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 동맥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촉지를 할까? 짜잔! 손 모양을 잘 봐. 엄지가 닿았어? 안 닿았지? 어떻게 해? 검지, 중지, 약지를 사용해서 30초간 측정을 해. 아까 우리 심박수는 1분간 측정했었는데, 그래, 맞아. 그래서 30초간 측정해서 곱하기 2를 해주는 거야. 그런데 특별한 경우가 있어. 만약에 맥박을 쟀는데 규칙적이지 않아. 어부노말해. 그럴 때는 1분간 측정해서 그 맥박수를 사정하는 거야. 왜 엄지를 대지 않을까? 엄지를 대면 동맥이 지나가잖아. 그래서 간호사, 나와 대상자의 맥박이 헷갈릴 수 있어. 그래서 어떻게 검지, 중지, 약지 세 손가락을 사용해서 정확하게 맥박을 촉지해야 돼. 자,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어요. 숙지하십시오. 맥박은 규칙적으로 촉지가 돼야 되겠지? 그런데 규칙적이지 않아. 부정맥이 막 발현이 돼. 그리고 왼쪽, 오른쪽이 동일하지가 않아. 그럴 때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이 심천맥박이야. 어떻게 하냐면, 짜잔! 그림에 나오듯이 청진기로 심장 부위에 대가지고 이 맥박의 수를 사정하는 방법이야. 그런데 심장 부위에 아무데나 촉지하면 되냐? 그건 아니라 촉지 부위가 따로 있어. 포인트 오브 맥시멈 임펄스, 그래서 최대 박동 지점 PMI에 우리가 청진기를 대야 되는 거야. 심장은 왼쪽에 있지? 그래서 그림에 보면 좌측 쇄골 중간선 쫙 내려오듯이 요 선을 기준으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인과 어린이가 심천맥박 부위 위치가 달라. 성인은 좌측 쇄골 중앙선과 제5늑간이 만나는 지점이야. 그런데 우리가 4세에서 6세나 4세 미만의 위치도 살짝 다르긴 한데, 아무튼 어린이는 좌측 유두와 제4늑간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심천맥박 사정 부위가 돼. 쉽게 말하면 좌측 유두 기준으로 손가락 2마디 아래가 되는 거지.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 에이펙스 심천맥박은 유아와 3세까지 어린이 특정 약물 투입 시 사용이 되고, 그리고 대상자가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또 폐 신장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사용할 수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 간호사 2명이 사정을 할 수가 있어. 한 명은 우리가 말한 PMI에 청진기를 대고 맥박을 재고, 동시에 다른 간호사는 레디얼 아테리, 요골 동맥에 촉지를 해서 재는 거지. 동시에 측정을 해서 그것을 살펴보는 거야. 그래서 차이가 10 이상일 때 우리는 맥박 결손이라고 얘기를 해. 맥박 결손은 우리 기억해 둬야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맥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맥박은 분당 60에서 100회가 정상이었지. 그래서 100회보다 빨라지면 빈맥, 60회보다 느려지면 서맥이었어. 그럼 먼저 빈맥을 보자. 맥이 빨라지는 빈맥은 연령, 그리고 통증, 아플 때, 그리고 공포, 분노, 불안 이런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 그리고 운동 직후에도 맥이 빨라지지. 체온이 올라갔을 때 그때도 빠른 맥을 볼 수가 있어. 혈액이 손실되거나 또 만성호흡기 질환, 빈혈과 같은 저산소증도 빈맥을 나타낼 수가 있고, 맥이 빨라지는 빈맥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에피네프린, 아트로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에피는 교감신경계에 작용해. 그래서 말초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압을 상승시켜. 그러면서 이제 빈맥이 나타나겠지. 아트로핀은 서맥일 때 쓰는 대표적인 약물이야. 대사도 관련이 있는데 갑상선 항진일 때 빈맥이 나타나. 빈맥은 언제? 분당 100회 이상. 반대로 서맥을 살펴보면 의외로 남성이 여성보다 느리게 뛰는 걸 볼 수 있네. 그리고 체격과 체형도 관련이 있어. 키가 크고 마른 사람이 키가 작고 뚱뚱한 사람보다 맥이 느려. 서맥에 관련이 있는 약물이 있는데 강심제, 디스탈리스가 있어요. 보통 이 강심제는 심장 기능이 떨어진 경우에 심장 기능을 올리려고 사용해. 대표적인 약물로 디곡신이 있어. 심부전과 심박세동 이럴 때 많이 사용해요. 갑상선이 저하됐을 때 나타나는 것도 바로 서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맥은 언제? 분당 60회 이하. 기억해 두세요. 이번 시간에도 수고했어요.